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소액 사건을 말했는데 소액 사건과 지금 명령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소액 사건은 사건이 진행이 되면은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고 그리고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이렇게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지만 지급명령은 그렇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면은 재판부에서 지급명령이 이건 좀 일리 있어 라고 하면 지급명령이 결정이 되고 이것을 상대방한테 송달을 시킵니다. 근데 상대방이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안 하면 확정이 돼버립니다. 확정.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확정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고 법원이 송달을 했는데 채무자가 송달 받은 후 2주 이내 이것도 또 제가 민사소송 절차를 강의를 할 때 이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원에서 언제까지 이걸 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기간은 가급적 반드시 지키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주는 불변입니다. 법정용어 불변. 절대로 변경되지 않은 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이내 나 외국에 있었어. 뭐 있었어. 나 아파 죽을 뻔했어. 나 코로나 때문에 격리됐어. 다 필요 없어 그냥.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이의 신청을 안 하면 바로 확정이 되어버리고 이 확정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청구 이유서나 그런 것들로 다투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아시고 또 나아가서 그래 결정까지 됐는데 송달이 안 돼. 채무자가 송달을 계속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급명령 결정 절대 확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본안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 소액사건이나 본안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이 3천만 원 이하일 수도 있고 3천만 원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소액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본안사건으로 넘어가서 본안사건을 진행을 해도 채무자가 이제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아. 그러면 공시송달로 소송은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급명령 신청 절차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본안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그러면 우리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명령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명령, 금전, 기타, 대체분이나 유가증권. 왜냐하면 금액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 가장 중요한 것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대립 구조인데 당사자, 상대방의 변론을 듣지 않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정말 중요하고 채무자한테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없을 때, 이의 신청이 취하 내지 각하가 아니라 이의 신청이 없을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을 합니다. 정확히 이게 중요하죠. 신문하지 않고. 소액사건과 비교하면 소액사건은 기본적으로 민사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한데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이고 청구한 도액이 제한이 없습니다. 특이하게 제한이 없고 1억을 하거나 2억을 하거나 제한이 없고 소재기는 구술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지급명령 서면 전자까지도 가능하다. 변론은
소외 사건은 필요시 가능하지만 변론 자체가 지급명령 때는 없다. 다만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채무자가 이의했을 때는 결국 본안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변론을 하겠죠. 인지때 송달료 이렇게 있고 소요기간은 1, 2개월, 지급명령 결정은 약 20일 이내, 상고 등 원칙적으로 상고가 불가하다. 이의 제기 시 일반 소송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소유사건이나 지급명령 둘 다 받으면 10년의 소멸시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급 신청, 명령의 신청의 대상은 금전입니다. 금전. 이것만 그냥 금전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지급명령이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진행 과정은 지급명령 명령서 제출, 재판. 이것은 판사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거 일리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송달을 합니다. 송달했을 때 채무자가 이의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2주 이내에 없으면 확정되고 강제 집행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14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 소재기는 소재기, 그리고 민사소송, 그리고 주소 보정, 송달 각하가 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소재기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그럼 채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나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2주 이내 이의 신청하고, 이것은 불변. 변호사가 가장 떠는 것은 불변기한입니다. 불변기한.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 신청을 하면은 지급명령 신청한 때 이의 신청된 속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대신 소송의 형태이다. 지급명령 샘플은 이렇습니다. 채권자 누구누구, 채무자 누구누구, 물품대금 지급 등 독촉사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독촉사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뭐뭐원 및 다음과 그 뭐뭐를 지급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의신청. 채무자의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이제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하고, 위 독촉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는 기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지, 안 그러면 확정돼 버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정확히 아셔서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